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 여러분들 교재 58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등기 신청 절차 이렇게 나오죠. 등기 신청의 방법 1절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등기 신청한 다음에 이제 전산화가 되고 해가지고요. 이제 예부터 이제 옛날부터 하던 건 이제 방문 신청이었죠. 그런 것이 전산화되고 하다 보니까 전자 신청. 요런 게 이제 가능해지고요. 그러니까 전자 신청하다 보니까 이제 등기 진정성이라든가 실제 명의자라든가 아니다든가 권리자라든가 이런 문제들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뭐 인증 절차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내용들이 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방문 신청할 때는 결국은 대리인들이 가느냐 아니면 본인이 가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 신청 관련돼서 보시면 문제 자 58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다음 중 부동산 등기에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 없는 것은 자 방문 신청을 할 때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 없는 것 즉 등기 기록 자체 할 때 그 진정성 확보로 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뭐냐 이 얘기죠. 제출 필요 없는 거. 1번 보시면요. 근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필 정보가 없어 확인 조서를 작성한 때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예를 들어서 갑이 X 물건의 소유자고요. 여기 이제 채무자, 이 사람이 채무자가 돼서 을이 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됩니다. 그럼 근저당권자죠. 자기가 가진 근저당권을 병한테 이전을 해준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죠. 요걸 이전 등기할 때 결국은 요때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되고요. 등기 권리자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뭐에 대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걸 신청할 때 중요한 건 우리 공동신청주의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둘의 서류가 모두 다 들어가야 돼요. 둘의 서류. 자, 그런데 요쪽이 뭐가 없어? 등기 권리증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등기필 정보가 없다. 예전엔 등기 권리증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등기필 정보 같은 거 이제 주고 그러죠. 이게 없어. 이게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거라는 걸 증명할 어떤 정보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이렇게 해줄 때는요. 권리자의 그 등기필 정보가 제출돼야 돼요. 그게 제출돼야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전 등기 못하느냐 얘기죠. 근저당권. 그럴 때 이제 대개 을이 이제 뭐 보증을 한다든가 또는 인감증명 이런 거 제출하고 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법무사나 또는 변호사 이런 자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하거나 본인이 직접 와서 뭔가 이제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얘기는 그거예요. 확인조서를 작성을 했대. 본인이 방문해가지고. 그럼 인감증명서를 또 따로 제출해야 되냐 얘기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확인조서를 작성했다. 이걸로 확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은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맞고요. 원래 저런 확인조서 같은 거 작성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랬을 땐 제출해야 돼요, 이거. 근데 이걸 했다 그러니까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 그래서 요게 필요 없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들어가 버리네. 자, 그 다음 문제. 자, 서면주의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서면주의. 일단 우리가 구두로 하는 건 아니고요. 서면으로 모든 걸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서면. 자, 등기의 방문 신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전원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 이제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 방문 신청할 때 신청서가 여러 장이다. 그러면 그 신청서가 전부 연관성이 있고 연결돼 있다 이런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간인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인을 할 때 신청서가 여러 장, 여러 페이지야. 그럼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게 쭉 연결돼서 간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인 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이때
이런 관인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간인을 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전원이 아니고 한 명이 간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 명만 하면 돼요. 간인. 그래서 일단은 신청서 자체가 여러 장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의 연관성이나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인이라는 걸 하고, 그럼 간인을 할 때 의무자나 이런 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땐 한 명만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한 명만. 전원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1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방문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이번엔 옳은 걸 묻고 있네요. 4번에 봐세요. 대리인이 자격자 대리인인 경우, 우리가 이제 변호사나 뭐 법무사 이런 사람들이겠죠.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을 지금 대리하는 거. 자, 그 대리인의 사무소 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사무원이, 이거 지방법원장이 이걸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 또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 이 사무원들은 변호사나 법무사는 아니죠.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등기 신청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대리를 변호사나 법무사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와서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이 사람들한테 그냥 지방법원장이 허가 받아야 돼요. 그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지원장은 그 허가권이 없다. 그래서 지방법원장이 허가권자예요. 지원장이 아니고. 4번 질문이 맞습니다. 1번 볼까요?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좀 앞에 문제에서 봤죠? 그래서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전원이 아니고 한 명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에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반드시 간인을 하여야 하므로 신청서에 서명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된다. 자, 우리가 간인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간인을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으로서 간인을 대신할 수 있어. 간인한다는 얘기는 도장을 찍는다. 그 두 장이다 그러면 앞에 장을 이렇게 접고 반절 접어서 그 사이에 이제 도장을 찍는 이런 거 간인이라고 그러는데, 간인만이 되느냐? 그 간인 말고 우리가 서명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도장이 없어. 그럼 서명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중간 접어가지고 그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는,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해설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그래서 반드시 간인을 하여야 함으로 했을 때 반드시 간인의 방법으로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명 방식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에 서명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날인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서명, 방금 지금 서명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2번 질문은 틀렸어요. 간인을 반드시 날인 방법으로 하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야. 서명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 3번.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신청이 인정된다. 구술에 의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60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등의 제공 방법. 자, 이제 우리가 도면이라고 하면 도면 등의 제공 방법. 도면이라고 하면 이제 용유물권 같은 경우죠. 우리가 지역권이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 같은 거. 원래는 일부동산 일물 일권주의 이렇게 들어가지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용유물권이나 이런 것들은 부동산,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도 등기가 가능하죠. 그럴 때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도면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도면. 자, 이런 도면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도면을 첨부시킬 때, 제공할 때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2번 보세요. 법인이 방문 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 법인이 방문 신청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래. 그럴 때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전자문서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로서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옛날처럼 서면으로 이렇게 작성하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전자문서로 첨부를 해라라는 것.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 이제 전자 신청에 관해서 이제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이제 본 거는 방문 신청할 때 얘기였어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가지고 할 때 본인이 직접 갈 수도 있지만 등기관리자, 등기무자가 본인이 직접 갈 수도 있지만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때 대리인들은 이제 자격 대리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자격자 대리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구분해서 권한이라는 것들이 이제 다를 수 있고요. 업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자, 이번엔 전자신청의 방식. 전자신청. 전자신청은 이제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방문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죠. 참 편리하긴 해요. 편리하긴 한데. 그래서 문제 봅니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자,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까요?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직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일단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법인이어야 됩니다. 법인. 그러면 법인이나 자연인, 쉽게 얘기하면 뭐야? 권리능력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연이나 법인. 그러면 할 수 없는 자들은 누구냐? 전자신청할 수 없는 자들. 여러분들 61페이지 해설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보이시죠? 동그라미 1번에 X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박스 보시면, 자, 첫 번째 가로 1번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연인,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법인, 얘들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자연인도 어떻게 해요? 사용자 등록을 마친 자연인.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뭐 인터넷 뱅킹이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보면 되게 홈페이지 가입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하잖아. 그렇죠? 아이디 이렇게 부여받고 뭐 이렇게. 그것처럼 이 전자 신청도 그런 아이디나 등록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용자 등록을 마친 자연인 뭐 할 수 있다? 전자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인도 마찬가지로 상업등기법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 이런 법인도 당연히 전자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조심하세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못한다가 아니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요건 출입국 관리법에 31조, 자,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자, 그 나아가 이제 외국인 관련된 거죠.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전자신청을 하려면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등록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자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 법인, 외국인, 제한적이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법인, 사단, 재단 전자신청 안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2번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직접 전자신청할 수 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방금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전자신청과 관련된 주요 지문들입니다.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간상 X 지문만, 옳지 않은 지문만 주로 설명을 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보내는 방법에 의한 등기 신청,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자신청이죠. 요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 말은 길게 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고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62페이지의 문제고요. 1번 보세요. 법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의 이용 등록과 함께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요, 법인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법인 등기돼 있는 애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요, 얘들이 이용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요거 하면 요거 한 걸로 인정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요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걸 함께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별도의 사용자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등기의 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봅니다. 외국인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그 등기, 그 명의로 직접 전자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외국인 등록이 돼 있다든가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경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두 개 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신청 방법 중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자, 교재 63페이지에 가보시면 이게 문제가 너무 넘어가면 자, 요거죠. 자, 63페이지에 가보시면 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전자신청. 자, 1번 질문 보세요. 전자신청에 취하는 반드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취하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자신청을 했어. 등기신청을. 요거 취하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 즉 전산의 방법으로 한다. 전자 방법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취하도. 그래서 1번 지문이 맞고요. 2번 가보시면 자연인은 모두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인은 제한이 있죠. 등록돼 있다든가 뭐 이런 제한들. 그 다음에 3번에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자, 저거는 자격자 대리인, 즉 변호사, 법무사 이렇게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전자신청 대리는. 자, 4번에 전자신청은 방문신청과 동일하게 모든 등기 유형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자, 모든 등기 유형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일부 등기 유형들 가능한 거, 예를 들면 보존 등기라든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전형적인 것들만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표준화되어 있고 이런 전형적인 거, 이런 것만 가능한 거예요. 조금 특수한 등기들, 이런 것들은 요걸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에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직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법인은 가능하죠. 법인은 가능하지만 법인 아닌 사단은 직접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1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방법 중 전자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64페이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자신청 옳지 않은 것. 2번 자격자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자격자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지금 뭐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런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얘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당사자를 대리 못하느냐 이 얘기죠. 왜 자격이 있는데 대리를 못합니까? 당연히 대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격자가 대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또 외국인 스스로도 어떻게 돼요? 외국인 등록, 그렇죠? 또는 거소신고, 국내 거소신고 이렇게 따면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2번 자격자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가네. 자, 방금 그 문제였죠. 자격자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65페이지 옳지 않은 것 2번 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제외하고는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도 모두 제한 없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뭔 소리가 나오건 결국 외국인 제한 없이 하느냐? 아니죠. 제한이 있죠. 그래서 외국인 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인과 법인은 뭐 우리가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전자신청. 그래서 이 부분이, 뒷부분이 틀렸네요. 2번 질문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전자신청의 사용자 등록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 등록. 자, 2번 보세요. 법인이 상업등기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 앞에서 말했어요. 법인 이용 등록한 경우에 사용자 등록한 걸로 본다고 그랬죠.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야 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문제. (66페이지) 문제입니다. 자, 가장 옳은 것은, 자, 이번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항상 이 지문, 설문 요거 조심하시고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보세요. 자연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인이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자 등록을 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볼까요?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에 이용 등록하였더라도 대표자가 등기소 출석해 다시 사용자 등록, 이용 등록하면 되죠. 3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종중이나 교회도 전자신청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그 기간은 언제든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그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느냐? 언제든지가 아니고 연장 신청을 하려면 앞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만료되고 나서 신청하면 안 돼요. 만료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갱신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연장 신청. 만료 전에 해야 된다. 언제든지 아니고. 자, 5번에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일정한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사건이라면 상대방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일정한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사건이라면 상대방을 대리해서 전자신청. 우리가 등기 공동신청해야 되는 게 원칙, 공동신청주의. 전자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신청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서류가 모두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한쪽이 자기 일이라고 해서 저쪽 상대방 그걸 대리해가지고 전자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자격자라면 가능해도 아니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안 돼요.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옳은 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전자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자신청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얘기. 1번에 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신청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대리인으로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자, 방문신청에서나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전자신청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격자만이 가능하다. 자격자 대리인만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 지문이 따로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자신청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등기신청 행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등기신청 행위 그러면 자, 신청인은 누가 신청인이 될 수 있느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뭐 높아지면 하는 말씀이지만 다 알고 계시죠?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과 신청권이라는 다른 거. 등기 청구를 한다는 게 상대방에게 한다는 얘기고 신청은 뭐야? 등기소나 이런 데다 한다는 그런 얘기들.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거. 어쨌든 그 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 없는 자, 신청 적격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등기신청 행위 유효요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문제 1번 등기신청 적격에 관한 설명. 자, 적격 이거 뭐야? 등기를 신청할 자격이 있느냐 이 얘기죠. 그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으로 4번 가볼까요? 북한 주민의 재산을 재산관리인이 처분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재산처분 허가서를 첨부해야 된다. 자, 우리가 재산처분 허가서 이건 뭐야? 권리나 뭐 어떤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죠.
우리가 통일부 장관은요, 어떤 법률적으로 생기는 권리나 어떤 의무 이런 거에 관계된 있다기보다는 얘들은 이제 통일을 어쩌고 이런 쪽이 이제 하는 일들이야. 결국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법무부 장관 이쪽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재산처분 허가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4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자, 1번 같은 거 보세요. 태아는 등기 신청 적격이 없으나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 등기 경정의 방법으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경정. 자, 우리가 정지 조건부 뭐 해가지고 인정하고 있죠. 태아의 권리 능력 정지 조건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서 출생을 한다 하면 과거에 그 상속된 부분을 다시 경정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2번에 청산법인의 청산인은 청산사무로서 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고요. 3번에 사립학교는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 일단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권리 능력 없어요. 저 사립학교를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아닙니다, 저거. 그럼 사립학교는 그럼 물건의 소유자 뭐 이런 거 못 됩니까? 못 돼요. 아니 그러면 사립학교 명의로 돼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립학교 명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재단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법인이 있어요. 법인. 그 법인 명의로 돼 있다는 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무슨 학원 뭐 이런 식으로 재단 있잖아. 그 재단 소속이에요, 학교들은. 그래서 학교는 법인 주체 아닙니다. 등기 신청 적격 없어요. 자, 어쨌거나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다음 중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거. 등기 명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실 건 행위 능력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 1번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전부 다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 명인으로 얼마든지 등기부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명인이 될 수 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태아 명의로는 등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아까 앞에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이거 법인 단체 아닙니다. 권리 능력 없어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가능하지만 조합은 우리가 이거 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상 조합은 조합계약에 의한 조합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저 조합은 하나의 단체, 법인격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등기 명의로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것만으로 묶은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속해서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자. 자, 69페이지의 문제죠. 보시면 태아는 안 되고요. 자, 2번에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기 명의로 등기 명의 됩니다. 여기는 안 되고요. 그 다음 시설물세 학교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자.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가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했어요.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가 등기 전에 사망했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느냐? 못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답은 2번. 그래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 등기를 할 수 있는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등기 신청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봤다면 이제 등기 신청 적격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좀 봅니다. 자, 북한 주민에 이제 관계돼서요. 문제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보실까요? 재산관리인이 민법 118조를 초과하는 처분 행위를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발급한 북한 주민의 재산 처분 등을 허가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자, 지금 118조 재산관리인의 업무 범위가 있죠. 그렇죠? 그걸 지금 초과해서 처분행위를 한대. 자,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북한 주민의 재산 처분, 요걸 허가한 정보, 요게 붙어가야 돼. 이게. 그럼 누가 발급한 거냐 이 얘기죠. 법원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 옳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70페이지 가보신 70페이지 등기 신청인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등기 신청 옳지 않은 것은 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2번 보실래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과 진정한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 돼 있는 자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으로 한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 명의인이 될 자 또는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한다라는 것.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도 그렇고요. 보존 등기 자체도 단독으로 하고요. 그것도 말소도 단독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등기 신청에 있어서 원칙 공동신청주의가 해서 좀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신청주의. 다음 네모안에 열거한 등기 유형 중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몇 개인가? 자, 원칙이 공동신청이고요. 예외적으로 단독신청 유형으로 나오죠. 그랬을 때, 자, 일단 기억에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방금 앞에 문제에서 살펴봤죠. 이거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우리가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 명의인의 자기 주소가 지금 변경돼서 그거 등기 신청한다 그러면 누구랑 같이 갈 필요, 공동 신청할 필요 없지. 자기 거 자기가 하는데. 그렇죠? 단독 신청. 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사인 증여는 대개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공동 신청 들어가야 됩니다. 단독으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민번에 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 이전 등기. A법인과 B법인이 있는데 A법인과 B법인이 합쳤어. 합치면서 A법인이 가지고 있던 지상권이 있었어요. 그 지상권을 합친 C법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돼. 누가 해야 되겠어요? 단독으로 해야지 뭐. 그쵸? 단독으로. 왜? 이 둘은 합쳐서 없어졌어요. 얘 스스로 해야지 뭐. 그렇죠? 단독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몇 개입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 4개 해서 4개가 답이 되겠어요. 자, 되게 이제 계속 공동 신청 대상이냐 단독 신청 대상이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공동 신청. 자, 교재 71페이지 두 번째 문제. 등기의 공동 신청 또는 단독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가볼까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신탁 등기 신청은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신탁 법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이거 공동 신청이 아니고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됩니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수탁자 단독 신청. 이거 공동 신청 아니에요. 언뜻 보기엔 공동 신청일 수 있지만 신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페이지 넘어가서 72페이지. 다음 중 공동 신청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만을 열거한 것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 열거한 것. 자, 3번 보세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명의인 표시 단독 가능하죠? 단독으로. 신탁 등기의 말소,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전부 단독 등기 대상입니다. 단독 신청 대상이죠. 그래서 3번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 등기만으로 열거가 됐다. 자, 앞에 1번 같은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가능한 단독이죠. 수용으로 한 소유권 이전 단독,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는 뭐 공동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설에 보시면 정리해 놨어요. 해설을 보세요. 해설 정리. 72페이지 하단부에 해설 첫 번째 단독 신청해 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이렇게 돼 있죠. 단독 신청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하는 건 단독 신청. 그 다음에 그 조문 이렇게 소개해 놨고요. 그 밑에 상속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법인의 합병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단독 신청. 그 밑에 조문 넘어서 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단독. 다음 페이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단독, 신탁 등기 단독, 신탁 등기 말소 등기 단독,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 신청해야 되는 거 또 정리를 해놨어요.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지문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놨습니다.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에 해당하는 거 세 가지가 있었죠. 그거 정리해서 자, 요거 여기로 정리하세요. 요거 공동신청해야 되는 경우, 단독으로 해야 되는 경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해서 나오고 있죠. 단독으로. 자, 2번 볼까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한다. 자, 이해관계인이 누구예요? 채권자, 채무자 모두 다 이해관계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 감액한다는 얘기는 채권 최고액을 줄인다는 얘기잖아.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채무자에게 유리하죠. 그죠? 등기, 채무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불리합니까? 근저당권자. 그쵸?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합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공동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이거는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증축을 원인으로 한 건물 표시 변경, 이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예요. 이거 단독으로 하죠. 앞에서 이제 정리 거 보셨잖아. 법인의 합병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정리해서 보셨죠. 단독.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나 신탁 등기 말소 전부 어떻게 해야 말소 등기 단독으로 합니다. 그래서 2번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케이스고요. 자, 계속해서 자, 74페이지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다음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공동으로 자, 공동 신청의 경우죠. 그럼 앞에 이제 정리해 놓은 걸 기억을 하시면 자, 보전 등기 말소, 보전 등기와 보전 등기 말소 전부 단독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수용을 원인으로 한 거 단독이죠. 3번에 포괄 유증, 요게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공동 신청.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포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게 공동 신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공동 신청에 대한 예외가 이제 존재한다. 즉 단독 신청. 앞에서 이제 문제도 계속 이제 단독 신청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 예외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보시면 다음 중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서 자, 1번 보시면 법인 분할로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를 하는데 분할 전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를 하는데 분할 전 법인이 존속한다. A 법인, B 법인. 그래서 법인 분할. A 법인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A 법인이 계속 존재하면서 B 법인이 하나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 있던 권리가 전부 이쪽으로 승계된다. 결국은 여기 있던 권리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얘가 없으면 합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없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해야 되지만 분할로 인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아직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공동신청 해야 된다라는 거.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을 묻고 있죠. 그래서 1번 저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나머지 2, 3, 4, 5번 앞에서 정리한 거 그 내용들입니다. 수용으로 인한 거, 신탁 등기, 소유권 보존. 자, 5번 보세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았다. 승낙을 받았으니까 뭐야?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 신청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공동 신청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포괄승계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포괄승계 얘기입니다. 75페이지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3번 보세요.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야 한다. 단독으로 신청. 옳지 않은 걸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느냐라는 얘기죠. 등기 원인이 발생을 했대요. 예를 들면 이건 지금 단독으로 안 되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거죠.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법률 행위를 했어. 매매계약 같은 걸 했단 말이죠.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치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사망했어요. 사망하니까 어떻게 돼? 등기부상으로는 피상속인 명의로 있는 상태에서 멈춘 거죠. 자,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죠. 그래서 상속인들한테 이제 넘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이거를 상속인 앞으로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살아생전에 했었던 법률 행위를 했던 상대방, 즉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들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지금 사망했지만 상속인들에 의해서 피상속인 명의에서 바로 누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결국은 원래 피상속인이 살아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매매니까 공동신청 갔어야 되는 거잖아. 그걸 지금 누가 대신하는 거야? 상속인이 대신하죠. 그럼 상속인하고 누구? 상대방, 매수인하고 같이 공동신청해야 된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라는 것.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1번에 상속, 법인의 합병, 이런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별 얘기 없으면 단독이고요. 2번 피상속인 사망 후에 그 소유에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요 3번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한 거 다른 거예요. 요건 뭡니까? 여기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살아있을 때 자기가 판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한 거야. 이전 등기 하기 전에. 근데 요거는 그냥 피상속이 사망을 했어. 자기가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들이 요걸 갖다가 파는 거야, 지금. 상속인들이.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상속의 경우 등기 없이 상속인들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등기하고 처분하라고 돼 있잖아. 민법 187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요거하고 사안이 달라요. 4번의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 등기 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상속,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속, 법인의 합병, 자, 포괄승계에 따른 거. 자, 교재는요, 7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가보세요. 주식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 전 주식회사가 소멸하지 않는 때에도 분할에 의해 신설된 주식회사는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거 지금 말이 주식회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법인 분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법인이 분할돼 가지고 기존의 법인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치면 단독 못하죠.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공동. 그래서 4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승계인에 대한 등기 신청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6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문제죠. 문제 4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신청, 부동산 등기법 27조 뭐 얘기하고 있느냐? 상속등기 말고 피상속인의 생존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등기법 27조. 앞에 문제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거죠.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와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따위의 법률행위를 했어요. 법률행위를. 살아있었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여기서 사망을 했어요. 사망.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갑에 이제 유일한 상속인이 A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A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에 A가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하느냐, 이 경우에. 아니면 그냥 바로 여기 있던 게 일로 가게 해주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생전에 이렇게 매매계약하고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이 얘하고 공동으로 이전 등기, 여기서 바로 일로 가는 이전 등기를 신청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신청.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런데 요게 여기서 사망했어. 법률행위도 하기 전에 그냥 사망했어요.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사망했어요. 그 다음에 요 물건을 얘하고 매매계약을 이 상속인하고 하는 거야. 법률행위 얘하고 했지. 이 사람은 그냥 사망했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이제 절차상으로 이제 보면 이게 어떻게 공시가 돼야 돼? 일로 갔다 일로 가는 이게 제대로 된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을 원하는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또 해줘. 매매에 의한. 그렇죠? 그래서 언제 사망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방식이 달라요. 자, 그랬을 때요, 등기 신청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망했을 때 얘기입니다. 사망을 했을 때 여기 상속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상대방 매수인이 있어. 여기 이 사람이 피상속인 사망했다 얘기예요. 이렇게 옳지 않은 것. 3번 보실래요? 3번. 등기법 27조에 따라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상속이하므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었다라는, 그래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어쨌든 여기서 일로 가는 이 등기원인은 상속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없고 이 사람 대신 이 사람들이 하잖아. 이 사람들이 상속인이라는 걸 뭔가 증명해내야 되겠죠. 그런 게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질문들 여러분들이 좀 챙기시고, 자,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계속 포괄승계 관련돼서 보고 있습니다. 포괄승계. 그래서 77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옳지 않은 것. 4번 보실까요? 4번. 토지매매계약 후에 또 끊겼네요. 교재를 보시면 4번. 토지매매계약 후에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한 후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 명의로 새롭게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아까 좀 전에 문제에서 얘기처럼 갑하고 을하고 갑의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망했어요. 여기서 이전 등기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갑의 것은 그래서 결국은 누가? A가 이게 상속을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서 사망을 했어. 법률행위 여기서 했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하고 공동으로 이쪽으로 바로 이전 등기 신청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 어떻게 했느냐, 매매계약하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증이 나오기 전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지문해 보시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받아서 허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망했어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요, 이전 등기를 하려면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허가증. 자, 그런데 지금 이전 등기는 어떻게, 여기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하고 얘하고 하는데, 허가는 누가 받았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허가는 이 둘이 받는 게 맞아요. 이쪽에서 받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허가증을 재발급받거나, 그러니까 다시 신청해서 A 앞으로 허가증 받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이전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문에서는 허가증을 재발급받아야 된다, 발급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쪽 이야기로 발급,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등기 신청 관련한 설명, 잘못된 것은 요거 한 문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잘못된 것은, 자, 3번에 보세요. 행위 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 명의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행위 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 명의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 행위 능력이 없는 자, 법률 행위 능력이 없는 자,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위 무능력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시죠? 행위 무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죠. 대리인이. 그 얘기는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등기 신청. 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등기 업무를 대리인으로서 대신 해주는 거야. 대리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쵸?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갑이라는 자가 예를 들면 미성년자. 그러면 X라는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권 같은 건 취득할 수 있지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신청 바로 등기 신청 못 합니다. 이 공법적 행위로 인해서, 공법적 행위니까 이거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해줘야 된다 하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거 등기 신청도 못 한다고 돼 있어요. 자기 거. 자, 그런데 갑이 A라는 사람 그리고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의 Y라는 물건을 이전 등기 해준대. 이걸 갖다가 갑한테 A가 대리인 선임해가지고, 이거 미성년자야, 해라 했어요. 그럼 갑이 이거 등기 신청한다 이 얘기야. 가능하냐 이 얘기죠. 가능하다고요.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허용됩니다. 이건 가능해요. 왜? 행위 무능력자도 대리. 우리가 여러분들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등기 신청 맡기죠. 등기 꼭 가서 하는 게 그 대리행위예요. 그거 하잖아. 대리로 하잖아. 그런 것들은 이 행위 무능력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결국은 3번, 자기 거 하는 건 못해, 등기 신청. 하지만 남의 거 해주는 거, 대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79페이지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